네,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솔리디티가 실제로 그 코딩을 할 때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맛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제플린이라든지 그런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어셈블리 형태로 짜놓은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뭐 가능하다면 나중에 코드를 조금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초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어셈블리 형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현재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VM 시스템이 어떤 컴퓨터용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EV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 기반의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해요. 근데 스택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은 저희가 연산을 하잖아요. 뭐 10 플러스 7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더하는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후순위 연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10, 7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배치를 하고 나서 스택에다가 10을 넣고 다시 7을 넣고 그다음에 애드를 넣을 때 애드라고 하는 연산자를 확인하는 순간 다시 그 스택에서 7을 빼고 10을 빼고 이 두 가지 값을 ALU 계산 로직에다가 넣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다시 EVM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ALU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실제적으로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ALU가 맞아요. 뭐 결국 모든 계산은 컴퓨터의 ALU라고 하는 그 유닛이 처리가 되는데, 이제 EVM 자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컴퓨터한테 더하기 연산을 요청을 하겠죠. 그뭐 이런 내부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또한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스택 기반의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결국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로 다 나눠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기반의 계산 시스템을 통해서 EVM은 동작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솔리디티도 이제 어셈블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솔리디티 어셈블리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가보면은 어,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도 솔리디티로 개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밑에 보면은 이 어셈블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형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뭐 푸시나 팝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계산식 있긴 있네요. 네,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계산들이 있죠. 이런 거는 실제로 어셈블리 형태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그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상위 레벨의 어셈블리, 그러니까 어셈블리 완전 어셈블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상위 레벨의 어셈블리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하이 레벨, 그러니까 진짜 기계어 레벨로 제공한다면 진짜 푸시팝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푸시팝 애드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네, 여기서는 약간 그 상위 레벨의 어셈블리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으면 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그럼 ERC71에서는 실제로 이 어셈블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어셈블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코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셈블리해서 이 대괄호를 치고 안에 어셈블리 코드를 넣어 놨죠. 그래서 이 리버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셈블리가 아니라도 솔리디티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이 구문을 만나면 이제 지금까지 실행했던 모든 코드가 원복이 되고 이제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리버트가 되는 이유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어셈블리 레벨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왜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emit로, 그러니까 로그 함수로 그 에러의 이유를 알린 이후에 리버트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는 그냥 리버트를 하면서 에러 이유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리즌이라고 하는 게 캐치문에서 가져온 에러의 이유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 리버트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솔리디티 어셈블리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버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1번에 위치해 있는 이 메모리 주소로부터 이 뒤에 있는 앱노드 있죠? 여기에서 로드되는 사이즈만큼을 읽어서 이제 가져오는, 리버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번이 어드레스 주소고 2번이 그 어드레스에 그 가져오고 싶은 길이만큼의 길이를, 사이즈를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이 에드 함수를 보면은 이 리즌이라고 하는 바이트 그 메모리 주소에 3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데, 버퍼라든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값을 불러오게 되면은 그 버퍼에 이제 시작 포인트가 리턴이 되게 되죠. 그 포인터 주소에다가 31을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메모리가 연속된 메모리가 있다면 32바이트를 스킵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앱노드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로드해주는 그 명령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여기다가 그 어떤 특정 바이트를 넣게 되면 그 사이즈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리진이라고 하는 이 그 바이트, 위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 바이트라고 되어 있었죠. 이 캐치무에서 잡힌 바이트 메모리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31을 더해서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리진 그 크기만큼 가지고 와서 어, 에러로 리턴을 시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버트를 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간에 통신할 때는 이게 실제로 값이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트랜잭션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리버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잡지를 못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왜 넣어놨느냐?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ERC 그 7일 리시버에서 잡히는 에러인 거죠. 근데 이 ERC 7일을 체크하는 조건 자체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주소가 컨트랙트일 때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잡히는 이 리버트 에러는 상대방 컨트랙트부터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정보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져온 정보를 이 리버트를 했을 때, 이때는 실질적으로 값이 어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 추가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뭐 구현이 안 됐다, 아직 그 블록체인 망해서 이거를 뭐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아니면 지금 개발이 됐는데 뭐 테스트 환경에서 안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리진으로 받아온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그 리버트를 시켰을 때 그 1, 2, 3 이라고 하는 값을 리버트를 시키고, 이 값을 받아서
다시 그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를 어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앞에 이 8글자죠. 8글자는 실제로 함수 셀렉터를 뜻하고, 뒤에 64 바이트는 리턴 값, 그리고 그 밑에는 리턴 값의 크기, 그리고 그 실제로 네 번째 리턴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오프셋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32를 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32를 더해야 된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은 16진수로 32이기 때문에 32만큼 오프셋을 적용한 다음에 리진 값을 가져와라.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진의 앞부분에 32바이트는 뭐 그 리진 데이터에 대한 설명 값이다, 헤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스킵을 하고 실제 리진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이렇게 32를 더해줘야 된다. 이거를 만약 함수로 구현한다면 뭐 이런 처리가 필요 없겠죠. 내부적으로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리시브 함수에서 리버트는 그냥 이 리진 값을 정확하게 리턴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려면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걸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컨트랙트 A가 있고 B가 있죠. 그래서 A가 이 함수가 어드레스를 받아서 이 컨트랙트 B의 어드레스를 받아서 그 컨트랙트 B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바로 에러를 이렇게 리턴해 버려요. 리버트.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가 아닌 거죠. 어셈블리가 아니고 이렇게 함수로 명시적으로 호출해 준 건데, 아까 그 오픈 제플랜의 코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셈블리로 리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아마 뭐 가스 비용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1, 2, 3을 이렇게 리버트를 하고 나서 이거를 캐치를 하게 되면 바로 저희는 로그를 찍어보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로그를 찍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여기서 리버트를 다시 해서 이 값을 한다고 해서 이 값이 확인이 되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컴파일을 한번 하고, B부터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B 디플로이, A 디플로이를 하고 B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어, 이쪽에 넣어보면, 여기에 로그로 이렇게 값이 찍히죠. 이게 PPT에서 봤던 그 값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313233이 아스키 코드로 123이에요. 결국은 123의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앞에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는 이 함수에 대한 셀렉터, 이 함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몰라도 코딩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뭐 알아두면 좋은 정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그 어셈블리에 대해서 막 전부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솔리디티를 한번 그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더 밑에 레벨에서 이렇게 조금 더 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ERC721 그 리시브 함수의 경우에 사용되는 그 코드 구문은 그냥 솔리디티의 리버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